안녕하세요. 차쌤입니다. 오늘은 원래 이제 게스트들과 함께하는 정규 방송이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바쁜 일정으로 게스트들과 녹음을 하지 못해서 저 혼자 밤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규 방송 대신 저 혼자 녹음해서 올리는 거는. 그래서 오늘 1부 올리고 내일 2부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그냥 주제 자체는 그냥 재미난 이야기, 사주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뭐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얘기나 어떻게 하면 뭐 잘 살까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제가 게스트들과는 주로 하지 않는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로 더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또 저 혼자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더 진지한 얘기를 하니까 혼자서는. 제가 게스트들과 이야기할 때는 약간 좀 실없는 소리도 하고 그냥 재밌게 하려고. 왜냐면 팟캐스트가 공중파 라디오나 이런 방송에 비해서 청취자들이 재미를 잘 못 느끼는 이유가 진짜 재미없어서입니다. 예. 정치 얘기나 뭔가 무슨 교육 얘기 위주로만 하니까 그거를 되게 재밌게 풀어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아무래도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방송하긴 하지만 뭐 예능감이 있거나 웃기지는 잘 않으니까. 가뜩이나 뭐 제 방송은 더 재미없는 얘기거든요. 이런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누가 하루 종일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재미난 얘기들 하려고 하고 이런 좀 사람들이 관심 많을 만한 주제들을 방송에서 하는 거니까. 아무튼 오늘은 카페에 까만 고양이 님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김생민 사주 제목하면서 방송에서 김생민 사주가 좋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뭐 이런 일? 예, 뭐 어떤 일인지 다 아시죠? 워낙에 뉴스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그래도 뭐 사실 김생민이 우리보단 잘 살잖아요. 예. 돈도 많고 잘 살긴 합니다. 뭐 이런 일이 터졌다고 해서 인생 망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뭐 그 사람이 너무 커져서 그거를 약간의 스톱 시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사주가 좋다고 뭐 다 대통령 하나요? 사주에 맞게 그냥 딱 거기까지만 가야 되는데 그 이상을 가는 것도 좀 문제시 되니까 이렇게 저지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원래 인기 방송인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어가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오히려 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만약에 김생민이 그렇게 뜨지 않았다면은 그 피해자가 미투에 동참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자기가 김생민한테 당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김생민 뜨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걸 뜬 걸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애매한 이야기가 돼요. 결과적으로는 나쁘게 됐지만 뜨는 동안 약 한 1년? 1년 좀 안 됐나요? 그동안은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김생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뜬 게 더 문제가 됐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 정도로 뜰 사주는 아니었거든요. 막 유재석 강호동 막 이 정도나 아니면 지금 더 이상 잘 나가는 것도 이상하고 사실. 사주가 좋다고 한 거는 그냥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좋다라고 본 거예요. 좋다라고 하면은 무슨 다 엄청 좋은 사람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일반 대기업 다니신 분들 사주 보면요 엄청 좋아요. 그냥 그런 분들도 사주 되게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예. 이런 일 충분히 생기죠. 그리고 어떻게 또 이야기를 생각하신 것 같냐면 까만 고양이님은 김생민이 좀 부도덕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트러스트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김생민 사주 사회적 성공과 인격적 도덕성에 대하여. 제목이 진짜 굉장히 무슨 인터넷 기사를 넘는 뭔가 논문같이 글을 써주셨습니다.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연예인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터지면 이들의 사주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가 항상 단골 질문으로 등장하네요. 차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유명인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그 유명인의 사주와 연계가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지는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우리는 보통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인격과 도덕성도 완벽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특정한 한정된 분야에서 뛰어나서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점한 것이지 그들의 사회적 위치가 꼭 그들의 인격적 성숙이나 도덕성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분의 속성을 전체의 속성이라고 판단하는
일종의 합성의 오류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주적 차원에서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성공의 문제를 엄격히 분리해서 보는 찻쌤의 방식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라고 글을 써주셨으면서 또 밑에 얘도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건 제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성공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 1%의 상관도 없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도덕적인데 왜 사회적 성공을 못할까요?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면은 도덕성도 엉망이고 사회적도 성공도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할까요? 저는 만약에 어린아이를 봤을 때 아이의 어떤 행동의 행태를 보면요. 성공할지 안 할지 단번에 볼 수 있습니다. 사주를 안 보더라도. 다들 아시나요? 제가 주제를 조금 늦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과연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행태를 보일까? 뭐 이런 걸로 할까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사회적 성공과 도덕성은 아무 상관없다. 오히려 도덕성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왜냐면 결정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도덕성이 나쁘면서 자기 일은 굉장히 잘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못하는 사람은 도덕성이 나쁘면서 자기 일도 열심히 안 해요. 되게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애들을 예로 들까요? 애들이 좀 더 이야기가 심플하잖아요. 예, 삶이 단순하고.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게임을 좋아해요. 그랬을 때 이 아이는 게임도 잘하고 학교 공부도 한 중상위권을 유지해요. 그럼 이 아이는 성공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분명히 어느 정도 괜찮게 성공할 여지가 더 높아요. 오히려 공부에서 1등하고 있는 애들보다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아이는. 근데 보통 엄마들은 이렇게 하죠. 야, 너 게임만 안 하면 전교 1등 할 수 있는데 야, 공부해, 공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애를 더 망치는 일이겠죠? 그럼 공부도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아이한테 주입을 하는 거죠. 엄마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럴 때는. 예. 그게 뭐냐면 게임에 굉장히 몰입할 수도 있고 더 게임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공부하는 거에 대한 책임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유혹에도. 그게 정말 좋은 사주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주가 좋은 사람들은요. 뭐 아저씨들을 예로 들까요, 이번엔? 아저씨들은 사주가 괜찮거나 운이 괜찮은 아저씨들은 밤새도록 술을 마셔요. 친구들하고 뭐 룸사롱도 가고 뭐 노래방도 갔다가 도우미도 부르고 놀다가 한 술에 진탕돼서 한 뭐 새벽 한 3시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사주가 좋으신 분들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또 출근을 해요. 근데 사주가 나쁘신 분들은 결근을 합니다. 그러다 잘리고 그러면서 회사는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놀지 않고 그냥 일찍 퇴근해서 그냥 저녁 먹고 TV 보다가 그냥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면 그게 또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사주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좋은 사주 아닙니다. 그건 사회적 성공이 되게 하기 힘든 사주예요. 그 사주는.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했지만 식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식상은 자기가 놀거리도 놀고 더 많은 욕구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막 이런 거의 표현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놀지 않는 거는 그냥 자기가 귀찮아서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이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돈 쓰기 싫고 나가기 귀찮아서인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을 안 했다고 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럼 게으른 사람은 모두 도덕적이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되게 애매해요, 그게. 이런 도덕적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완전히 주관적인 요소에 포함이 돼요. 뭐 여기서 아니, 차쌤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덕에 대한 부분을?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 거예요? 일찍 퇴근한 남자가 있는데, 일찍 자고 일찍 출근하고 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해요. 누구는 뭐 노래방도 다니고 뭐 어디서 여자 만나려고 꼬셔볼까 막 이러고 뭐 부정도 저지르지만 주변에서 다들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사람 컴퓨터에 만약에 아동 포르노가 들어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주변 사람들. 네버. 그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의 집 컴퓨터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럼 이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인가요?
그쵸. 예,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걸리면 도덕성의 문제라고 보고 자기가 모르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 부분은. 사주가 좋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집중해야 되는 것에 벗어나지 않는 게 있어요. 운이 좋거나 사주가 좋으면. 따로 뭘 엄청나게 뭐 사적으로 그런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자기의 일이라든가 성공에는 어느 정도 분리를 해놓는다고요. 근데 대부분 사주가 나쁘거나, 이거 본인들 지금 들으시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제 방송 듣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내가 노래방에서 여자 만났어요. 막 놀다가. 그리고 이 여자랑 연락하면서 내 일도 다 제대로 못하고 다 치웠어요. 그럼 이 사람 사주가 100%안 좋은 거예요. 그런 애들이 많아요. 애들 중에 이제 게임을 좋아해.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아예 못해요. 그러다가 친구 만나서 담배도 피고 놀고 막. 그럼 얘는 사주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주가 좋다는 거는 성적순이 아니에요. 성적순이 아니라 얼마나 중복해서 내 일을 하느냐에 대한 의지 부분, 내 사주의 클래스를 떨어뜨리지 않느냐, 어떤 유혹이 와도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김생민은 그런 유혹에서 클래스가 떨어진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정도 클래스예요. 그냥 지금처럼 그냥 적당히 아껴 쓰면서 사는 게 딱 맞는 그런 사주예요. 더 이상의 성공이 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냥 좋다라고 한 거는 일반인들 사주 중에 좋으니까 그 정도 위치까지 가고 그렇게 나온 거지. 제가 그 이상 훨씬 잘 될 겁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김생민 씨는 원래는 한 3, 4년 후에 운이 좀 좋진 않아요. 아마 그 운에 약간 조금 빨리 온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중간중간 계기가 있겠죠. 그리고 원래는 김생민 사주를 봤을 때 이런 일이 터질 거냐 안 터질 거냐는 와이프 사주와 가족까지도 봐야 되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의 고통을 받았을 때는 김생민이 결국은 와이프와 자녀가 고통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가 된 거기 때문에 사주에서 그 가족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피해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생민이랑 똑같은 생년월일시를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똑같이 뭐 어떤 사건이 터질 수 있는데 이렇게 미투나 뭐 이렇게 가족들까지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 터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크게. 또 김생민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이잖아요. 방송인의 입장에서는. 뭐 그냥 단순한 탈세 같은 거나 이런 거면은 뭐 시간이 지나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음주운전이나 근데 이런 좀 뭐 여성의 성추행이나 이런 관련은 좀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방송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좀 좋지 않게 걸린 거죠. 그랬을 때 그렇고 그러니까 가족들까지도 피해를 많이 봤다라고 하면 그 가족들 사주에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뭐 가족들 사주를 알 순 없죠. 김생민 씨 시도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서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많은 여성분들이 또 생각하잖아요. 왜 남성분들은 왜 이렇게 성추행하고 어떻게 여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성추행을 한 사람의 편을 드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뭐 외도나 성추행을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인간사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도 변하지 않는 인간사에 대한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뭐 1000만 명이 있는데 한 명도 외도나 뭐 이성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빠지면 인간사에도 문제가 있고 그만한 이야기가 있는 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주적으로도 존재합니다. 그거는 제가 내일 2부에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2부를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